불을 지른 용의자를 경찰이 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현미 기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6시경에 네. 평택의 한 다리 밑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요. 그러니까는 지나가던 행인이 웬 사람이 목을 맨 채로 죽어 있다라고 네.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그 불을 지를 당시에 입었던 이 범인의 옷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옷차림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전담 수사팀이 직접 출동을 했고요. 확인해보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과방이 맞다. 예, 알고 보니까 이 49살 피해 여성과 중학교 동창이고요. 예. 수년 전부터 만나달라고 구애를 하면서 괴롭혀 온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심지어 이 여성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예. 예, 직접 이 내용 담당한 경찰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지나가는 산책하는 행인이 발견했어요. 다리 밑에서 했던 거기. 다리 밑에 가보면 나무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자기 지인들한테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다. 저승에 가서는 뭐 죗값을 달게 받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살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죗값을 지겠다 이거지. 유성한테 그런 건 내용은 없어요. 최초에 사건 접수받은 건 작년 12월 4일 날 받았어요. 따라다니면서 해가지고 아파트 공동 현관문까지 따라와가지고 그걸로 주고 침입죄로 입건했고 신변보호 요청해가지고 12월 15일 날 조치에 취해졌고 스마트워치라고 있어요. 외우려고. 근데 그거는 이미 범죄 발생한 이후에 신고가 돼버리니까 따라다니고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벌어진 거는 이미 피해 당한 이후에 조치가 되는 거잖아요. 혼자 살아요. 전차하고 이혼하고. 예. 그러니까 어제 경찰이 용의자를 굉장히 빨리 특정을 했는데 신변보호 요청 대상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기록이 남아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경찰에 호소할 정도로 그 전에 피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요. 예. 수년간 괴롭히면서 만나달라고 구애를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갈수록 강도가 더해지면서 집 안까지 따라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2월 초에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고요. 아파트 공동현관문까지 따라 들어와서. 예. 그래서 경찰이 그때 주거침입죄로 입건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좀 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요. 예. 그래서 여성이 경찰에 아예 12월 15일경에는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요청을 하면 이 스마트워치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손에 찰 예. 수 있는 건데 누르기만 하면 바로 112로 신고가 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이거를 가지고는 있었는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날 사건이 발생한 이날은 예. 이 시계를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계가 집 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사실 이걸 차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말다툼에서 방화까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거든요. 예. 이 주변 사람들도 이 목격자들도 보는 가운데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내다봤더니 거의 뭐 바로 불을 붙이고 달아났을 정도로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 신변보호 장치는 이후에 경찰이 예. 출동하는 시스템이라 차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큰 역할은 못했을 것 같다. 그 예. 부분이 좀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장 이 신변보호 요청이라는 게 유명무실하다는 게 이게 증명이 된 건데 수년간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 여성 무언가 자기의 시체에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요청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방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어떤 따라다닌다든지 이랬을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경찰이 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를 놓고 갔다든지 아니면 차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 자체가 순식간에 급작스럽게 일어나면. 전개가 돼버리면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예. 이번에 제가 보니까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경찰이 이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피해자랑 여러 차례 이제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저 따라다녔던 저 남성 있지 않습니까? 김 씨. 김 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어떤 조치를 좀 취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는 내용은 아직 그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계속 따라다니는 이 남자. 예. 이 남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사전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경고 조치 같은 것들을 했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안 했다면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제까지는 안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중학교 동창이었고 수년 전부터 스토킹을 해왔다.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는 여성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많죠. 그런데 지금 스토킹 방지법이 10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아. 지금 저 김 씨는 뭐 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 여자분 같은 경우는 2, 3도 화상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예. 이 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저 여성이 받은 피해는 도대체 그렇죠. 어디 가서
나와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 경찰이 저렇게 따라다니는 상태에서 뭔가 확실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번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법적인 그러니까 근거가. 저런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로 뭐 또 과태료라든지 이런 처벌이 가능한데 그게 그냥 안표 파는 정도로밖에 형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런 스토커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보면은 네. 경계성 정신장애라 그래가지고는 자기 중심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심해요. 방어 기제가 강하고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내가 어떤 여성에게 구애를 해서 거절당하면 포기를 하는데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더 잘해주면 이 여성은 나한테 더 잘해줄 거야.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나를 뿌리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떤 뭐 성장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런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고 또 얼마 전에 영화 있었는데 그게 실화였는데 독일이었나요? 거기 오스트리아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한테 한 번 웃음을 줬던 그 여자아이를 어린 네. 아이를 납치를 해서 감금을 해놓고 10년 넘게 이렇게 폭행을 했던 그런 사건도 외국에서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는 스토킹의 대상은 뭔가 자기한테 한번 친절을 베풀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웃음을 줬거나 뭔가 동기를 제공을 했을 때 비롯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싫은 이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경계를 하고 뭔가 불쌍하다 해서 과잉 친절을 베풀거나 그러는 거는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혼하고 혼자 살았다고 그럽니다. 여기 근데 사망했을 당시에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종이 한 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뭐 길진 않습니다. 내용이 나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내 죄값은 저승에 가서 치르겠다. 예. 라고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특정되지 않은 내용인데, 그러니까는 막연하게 썼네요, 그냥. 그쵸. 근데 이제 저희는 유서의 원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에게 지금 저 죄값을 치르겠다는 얘기가 자신이 예. 불을 지른 어떤 그 피해 여성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불을 지르고 뭐 죄책감에 목을 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스스로 목을 매는 이 순간에도 뭔가 정말 여성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지금 고통을 준 거잖아요. 예. 지금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있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미안함,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김성수 변호사,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글쎄 그 여성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성향인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이 사건을 보고 조금 이게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예. 유서에도 뭐 여성에게 미안하다라는 부분은 없고 뭐 죄값을 치르겠다라고는 돼 있는데 이분이 변사를 한 거지 자살을 했는지는 지금 확실하게 나온 상황이 아니거든요. 뭔가 범죄의 가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자살했다라고만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예. 이 남성의 사망 원인도 조금은 더 경찰에서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검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부검도 뭐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는 게 변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신변보호 요청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신변보호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뭐 임시 숙소를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경찰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변을 아예 경호를 해주는 그런 종류가 있는데 네. 지금 이건 웨어러블을 받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주거 침입 자체가 굉장히 약한 범죄다 보니까 이 범죄에 대해서는 이 정도밖에 못 해드려요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예. 경찰력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한테 다 신변 경호를 해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는 예. 그냥 이렇게 시계를 드리고 이거 이제 누르면은 제가 출동할게요가 됐던 건데 이런 부분이 뭐 조금은 더 신변 보호를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또 뭐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찾아와서 해코하자면 어떡하지? 그렇죠. 라는 예. 생각이 들고 변호사 일을 해보면 신고를 하면은 그 사람도 그냥 잠깐 와서 경찰 앞에서 진술하고 그 다음에 뭐 죄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 밖에서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무서워서라도 신고를 안 하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변 보호 조치에 대해서 국회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뭔가 좀 실효성이 있는 그런 예. 걸 좀 내놓으면 어떨까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